현장에 출동한 레카차 운전자는 이 가해 차량 도망갈까봐 차의 앞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차에서 내렸다고 하네요.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고이준호 조합원은 살아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여주까지 사건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 검찰은 이 가해자를 재판조차 하지 않고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벌금 700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로펌들이 그런 자랑을 하긴 하더군요. 우리 로펌에 의뢰해서 이 가해자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음에도 벌금 700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광고를 올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찬찬히 보니 그 사건들은 그나마 가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벌금 700으로 재판도 없이 끝난다고 하면 이 도로 위에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의 목숨값은 그냥 700만 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요. 그런 현실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오토바이를 단속합니다. 이륜차 특별 단속, 매일매일 특별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륜차 사고의 통계를 보면 가해 사고보다 피해 사고가 월등히 많습니다.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다른 차량 어떤지를 한번 봤는데 대표적으로 승용차는 가해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이륜차만 피해 사고가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륜차는 약자입니다. 이 도로가 일터라서 떠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데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피해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700이라뇨.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낼 건데요. 이 사건 정말 어떻게 끝나는지 저희가 정말 지켜볼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배달라이더 사망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처벌 불원서도 내줬음에도 법원에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유족이 합의를 해줬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형 선고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 여주에서는 이 검찰이 법원이
왜 이렇게 배달라이더의 목숨을,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배달라이브 동료 및 시민들의 서명 엄중처벌 탄원서를 879명의 탄원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문구만 3번 같이 외쳐주시고 투쟁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법원 직권 공판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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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네, 다음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괴로우심을 겪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 이준호 조합원의 아버님 그 유족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수 없는 고민과 수많은 번뇌를 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11회 항목인 사거리 교차로 신호위반, 25km 이상의 속도 위반, 안전조치 미이행 등 3가지나 위반하여 열심히 일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 아들을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단돈 700만 원의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한 이런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억울하여 이러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해자는 사거리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건강한 청년 5명이나 동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해주지 않아 제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가해자는 11회 중대 항목을 3가지나 위반하여 제 아들이 사망사고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너무 가벼운 형벌인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번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제 아들에게 마치 잠재적인 잘못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책임이 전가된 것 같아 검사의 구역식 벌금형은 너무 억울하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달 일을 한 제 아들에게 잠재적인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전국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혹여 사고를 당하였을 때 전부 잠재적인 예의 범죄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피해자가 과실이 더 클 때 피해자에게 내리는 형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해 사고에서도 상대방이 진단서만 끊어도 벌금 몇백만 원 나옵니다. 본 사건은 상해 사고가 신 사망사고입니다.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서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검사의 구약식 벌금형은 너무나 심한 판단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저는 다른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만을 원합니다. 정식 재판만을 원합니다. 정식 재판을 하여 주십시오. 정식 재판을 통하여 못난지 아비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피해자인 제 아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여야 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하여 가해자들이 진정한 참회를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벌금형은 면제부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하여 적법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절절하게 외침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자식을 잃는 부모에게 두 번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이도 사망했는데 벌금 700만원 웬 말이냐?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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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다음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동료 현장 발언입니다. 주성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언 지부 경기지회 수원분회장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호 군이 작년에 일했을 때 같이 옆에서 함께하던 동료입니다. 7월 11일 이제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날이 뜨거우니까 날이 뜨겁고 낮에 단속이 심하니까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한다. 늦게까지 일을 할 거다 했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와서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친구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참 놀 나이에 그 한밤중에 새벽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사망했는데 상대방은 벌금 700만 원이라는 약식 기소,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DJ 예송 사건을 비유하자면 DJ 예송 사건 사망 사건이죠. 배달라이더 사망 사건, 검사가 15년 구형했습니다. 15년. 재판부 10년 선고했습니다. 그래도 검사가 엄중 처벌을 원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여주지원 너무 비교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던 예송,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던 이번 가해자, 긴급구조조차 하지 않고 사망사고, 뭐가 다릅니까? 재판부 판결문에 고인의 의사표현이 없었다, 고인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10년 구형했습니다. 자, 이번 재판부도 이런 현명한 판결을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구형이고, 저희가 들은 바로는 사고 직후에 경찰서에 연행된 가해자들을 아마 양평의 유지인가 봅니다. 양평의 유지인 가해자 어머님이 경찰서에서 그냥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보통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구속 수사하는 것이